자, 우리 3, 4차 방정식을 통틀어서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고차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3차 이상을 고차라고 해. 자, 그래서 얘는 뭐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쭉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건 3차, 4차 이 정도까지만 나오고 5차, 6차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떤 식으로 얘를 해를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첫 번째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야? 한별이 1차 방정식 해가 몇 개지? 한 개지? 그러면 항상 해가 한 개가 생길까? 아니죠. 1차 방정식의 해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방정식 전개를 했을 때 AX는 B.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로 나눠줄 수 있냐면 일단 A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A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 A가 0이 아니면 자, 우리 0이 아닌 수로는 나눠줄 수 있어요. A로 나눠주면 그때 X는 A분의 B.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줘야 돼. 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A가 0이고 B도 0인 경우,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자, A가 0이고 B가 0이야. 그러면 이때 X는 뭐가 될까? 지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자, A가 0이고 B가 0이면 우리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돼.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그럼 우리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든 간에 왼쪽은 0, 오른쪽도 0이 되지? 항상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X는 뭐가 된다?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등호가 항상 성립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식이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왼쪽은 아무리 X에 내가 무슨 값을 넣어도 0밖에 안 나와. 근데 오른쪽은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절대 등호가 성립할 수 없어. 그럼 이때는 X는 뭐가 된다? 자,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해가 없다. 그럼 1차 방정식은 해는 자, 이렇게 한 개의 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가 유한계로 나올 때는 최대 한 개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유한계라는 거는 셀 수 있는 해. 그래서 한 개까지 나올 수 있고 우리 2차 방정식은 윤솔이 2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몇 개까지 나왔었지? 2개.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우리 함수로 생각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런 2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x축. 자, 2차 방정식은 뭘 한 거냐면 y는 0이랑 그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랑 연립을 해주면 결국은 뭐가 된다? 여기는 0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x축이랑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2개가 나온다? 그럼 해가 2개. 만약에 x축과 교점이 이렇게 1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는 1개. 그럼 이때는 중근을 갖는다.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해가 없다, 2개 다 중근을 간다. 이거는 우리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했을 때야. 실근만 생각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하면 해가 없지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최대 2개의 해가 나오고 그러면 지호 3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몇 개가 나올까? 3개가 나와요. 그래서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는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0이랑 x축이랑 그 다음에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자, 이렇게 3차 함수 2개를 연립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2차 함수는 한 번 꺾였어. 3차 함수 2번 꺾였어. 그럼 여기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있어. 그럼 해가 몇 개다? 실근이? 한 별이? 그렇죠. 실근 하나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 그럼 윤설이 이때는 실근이 몇 개가 생기겠어?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이 값에서는 얘가 무슨 근을 갖는 거다? 그렇지. 완전제곱. 완전제곱이 된다는 건 무슨 근? 여기서는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만나는 x값이 2야. 그리고 여기 만나는 x값이 5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2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x-2의 제곱 x-5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니까 a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곳에서는 항상 완전제곱씩 이렇게 중근을 해로 갖는다.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랬을 때는 해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세 개의 해가 생겼는데 우리 자, 여기 x값을 뭐 알파, 여기 x값을 베타, 여기 x값을 감마. 자, 이렇게 놓으면 이 경우에는 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a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3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3개까지, 실근이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1개도 나올 수 있고 2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4개는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내가 x축을 그어도 교점이 4개가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최대 4개의 근이 나온다. 그럼 4차 방정식은 최대 몇 개의 근이 나올까? 윤솔이 4차 방정식은 최대 몇 개의 실근이 나오겠어? 그렇죠. 최대 4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4차 방정식까지 한번 보고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4차 방정식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얘는 y는 0이라는 x축이랑 그리고 y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는 4차 함수와의 교점을 생각해 주면 돼. 우리가 아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자, a가 양수인 경우는 오른쪽 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야. 2번 꺾여. 그러면 4차 함수는 3번 꺾여주면 돼. 자, 그럼 a가 양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W 모양으로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x축이 자, 파란색으로 아까처럼 할게요. x축이 이렇게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근이 몇 개가 생기냐면 이때는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거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 그럼 이때는 0개의 실근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고 있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면 이때는 2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뭐 접하면서 뭐 아래쪽에 접해도 되고 위쪽에 접해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여기 접하면서 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지난다. 그러면 근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x축이. 자, 그럼 이때는 만나는 교점이 4개가 됐으니까 근이 총 4개까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최대 4개의 실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이 없을 수도 있고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디에서 그든 간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근데 2차 함수나 이런 2차 함수나 아니면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이랑 왼쪽 끝이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위로 올라가거나 둘 다 밑으로 내려가는 만약에 A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X축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을 수도 있어.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오른쪽 끝이랑 왼쪽 끝이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짝수인 경우 최고차항 차수가 짝수인 경우는 해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고차항 차수가 홀수인 경우 뭐 3차, 5차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차수가 홀수인 경우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끝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 이상에서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최대 4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축이 이렇게 그어졌어. 그러면 얘가 지금 만나는 교점이 3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자, 여기를 감마. 자, 이렇게 놔볼게. 그리고 이 3참수 그래프는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y는 fx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만났다는 건 그러면 fx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고 세근이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x에다 알파 넣었을 때 여기 0 되고 x에다가 베타 넣었을 때 x축과 만나니까 0 되고 또 x에다 감마 넣었을 때 마찬가지 x축과 만나니까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쭉 전개를 해주면 자 a 이거 전개해 볼게.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는 자 이렇게 상수 두 개랑 아니 상수 하나랑 x 두 개 여기 상수 하나랑 x 두 개 상수 하나랑 x 두 개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그리고 x의 개수는 x 하나랑 상수 두 개 x 하나랑 상수 두 개 x 하나랑 상수 두 개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얘랑 그 다음에 x축은 y는 0이니까 얘네들이 연립해주면은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를 갖고요. 0이 되는 값. 그 다음에 얘를 쭉 전개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게 이렇게 a를 분배해주면 뭐 분배가 되겠지만 우리 fx를 아까처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그럼 얘랑 어차피 얘랑 같은 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y 대신에 0 넣어준 게 지금 요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랑 같은 식이니까 얘를 가지고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 근데 얘랑 같은 식이야. 그럼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0 자 요거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이거는 a분의 b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이 부분이랑 또 여기 a분의 c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거는 a분의 c 마지막으로 여기 상수항 이 부분이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얘가 a분의 d였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 간단해. 규칙도 지금 주어진 거야.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한 개씩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씩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해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세근의 곱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도 똑같았어. 두 근의 합은 하나씩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근이 그때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거는 우리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씩 비교해주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했어요.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했고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어. 자,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으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자, 3차 방정식 풀이 방법은 일단은 처음에 자, fx는 0이 되는 자, 0이 되는 x값부터 먼저 하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1차식 근을 먼저 하나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1차식이랑 그리고 이렇게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일단 이 근부터 인수부터 하나 먼저 찾아야 돼. 1차 인수 먼저 하나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2차식이 나오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근의 공식을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인수는 어떻게 찾냐? 인수 찾는 방법은 자 얘를 쭉 전개해주면 여기 상수항이 뭐가 나오냐면 A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여기 있는 A랑 상수항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중에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가 0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을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서 A였어. 그럼 이거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자, 이 중에서 0이 되는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상수항이 요거야. 아, 그러면 여기에 근데 A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우리 만약에 상수항이 15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자 15라는 건 1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상수항 특징을 봤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근이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형태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 15, 1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그러면 요거 15의 약수 중에서 뭐가 나온다? 이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도 곱해진 거야. 지금 최고차항 개수 A도 곱해진 거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려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요 A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상수항이 요거면 요거의 약수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보통은 우리가 0이 되는 값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인수예요. 그 인수를 찾을 때 보통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 안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써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그래서 뭐 분수로 나오는 형태도 있어. 드물지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인수 찾을 때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자 거기 대표 문제 하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자 여기서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3차 방정식이야.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자 0이 되게 하는 x값부터 먼저 찾아야 돼. 일단 첫 번째 인수 찾기.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 자 일단 대입해봐.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해주면 얘가 1 빼기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0 돼서 없어지고 0 돼서 없어지니까 0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한별이 뭘 인수로 가질까? 그렇죠. x에다 1 넣었을 때 0이 되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 거야. x 플러스 1이 아니고. 자 그럼 일단 인수정리 이용해서 x-1 찾았어.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뭐 숫자 써줄 필요 없고 그 다음 여기에 2차식 인수를 찾아야 돼.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 조립제법 이용해줘도 되고 조립제법 이용하려면 자 개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자 그 다음에 x-2를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 1 써주고 내려와서 1 곱해서 올라가면 1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더해서 내려오면 0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 2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다시 해주면 되고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해줘도 되고 자 근데 우리가 할 때마다 저렇게 조립제법을 하면은 어쨌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러면 바로 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아 얘는 x-1을 인수로 갔네. 얘랑 곱해서 x세제곱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x제곱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2차항은 여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나와야 돼. 근데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1차항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상수항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정해지니까 상수끼리 곱해서 상수항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는 0.
요게 익숙해지면은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최고창끼리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 창은 여기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상상은 상수끼리 곱해서 나온다. 그리고 얘 인수분해 x,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얘는 x-1, x-2,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세 근은 x는 1, x는 2, x는 마이너스. 가장 큰 건 2,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차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차수를 낮춰줘야 돼. 자, x에다가 대입해서 0이 되는 값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x에다 얼마 대입하면 0 될까? 자, 일단 x에다가 그냥 만만한 거 1 한번 대입해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 1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7 마이너스 7 0 되네. 자, x에 1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자, 그 다음 뭐 조립제법 해도 되겠지만 바로 아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 얘랑 얘랑 곱해서 x 4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x 세제곱이야. 그럼 윤솔이 이렇게 곱해서 얼마 나와야 될까? 얘 나오려면 그렇죠. 플러스 4x 제곱이 있어야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1x 세제곱 플러스 4x 세제곱해서 얘가 나오고, 자, 그 다음 여기 x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 4에다 그렇죠. 그럼 여기 플러스 7x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제곱 계산해주면 플러스 3x 제곱. 1창은 볼 필요 없다 그랬어. 얘랑 얘랑 곱해서 상수항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여기는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차수를 낮췄는데 여기 또 3차가 나왔어. 그럼 얘를 또 인수정리 이용해서 0 되는 값 찾아줘야 돼. 다 플러스니까 일단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7 플러스 6. 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0이 안 되네. 자,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8, 얘는 플러스 16, 마이너스 14, 플러스 6. 자, 이렇게 더하면 22,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2니까 0 돼요. 자, 찾았어?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이제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해줄게.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자, 이제 이 부분 다시 얘를 만들어주면 돼. 얘랑 얘랑 곱해서 x 세제곱. 그럼 x 제곱. 자, 그 다음 2x 제곱이야. 이렇게 곱한 걸 더해서 4x 제곱이 나오려면, 그러면 지호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x 제곱이 됐어. 그렇죠. 2x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2x 제곱, 2x 제곱 더해서 4x 제곱 나오고. 얘 볼 필요 없다 그랬지? 상상 바로 보면 돼. 얘랑 얘랑 곱해서 6 나오려면 여기는 플러스 3은 0.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왔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네. 3, 1 해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도 2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따라서 해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자, 여기서는 근해 공식 이용해서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은 실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고차방정식은 조금 연습하면 돼. 일단 순서만 알면 돼요. 처음에 1차식 인수부터 먼저 찾아야 돼. 그 인수 찾는 방법은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경우는 최고창 개수의 약수 분의 상상의 약수로 찾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최고창 개수가 1이야. 상상이 지금 6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6, 1분의 2, 1분의 3, 1분의 6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개수가 1이 아니고 2였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6.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6 중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자, 이렇게 4개가 곱해진 형태에서는 먼저 전개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묶어서 어떤 식으로 두 개 묶어야 되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거.
자, 마이너스 1이랑 5랑 더해주면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이랑 7이랑 더해주면 또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먼저 전개를 해줘.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x 곱하면 마이너스 5. 또 얘랑 얘랑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7에 21 플러스 55는 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딱 봐도 얘를 뭐 해야 될까? 윤소리. 이거를. 그렇죠. A로 뭐 한다? 치환한다. 간단하게 문자로. 자, 그러면 얘는 A-5, A-21 플러스 55는 0. 이제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6A 그 다음에 곱해주면 플러스 105에다가 55를 더하면 플러스 160은 0. 이제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A 곱하기 A. 자, 160 숫자가 너무 커서 안 될 때는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일단 얘는 2 곱하기 80. 자, 80이랑 2랑 더하거나 빼서 26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2 곱하기 40. 40이랑 4도 더하거나 빼도 26이 안 나와. 그럼 다시 2 곱하기 20. 그럼 여기 20이랑 8이니까 또 안 되네요. 2 곱하기 10, 2 곱하기 5. 일단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26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6에다가 5, 2, 10. 자, 10이랑 16 더하면 26 나오지? 그럼 여기는 10 곱하기 16 마이너스 26 나와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따라서 A-10, A-16은 0. 자, 그럼 A는 10 또는 A는 16. 근데 우리 A가 뭐였냐면 우리가 구하는 건 X를 구해야지 A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A가 이거였으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4X는 10 또는 X제곱 플러스 4X는 16. 그래서 이항해주면 2차식. 자, 2차 방정식 나오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근해 공식 해주고 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은 0. 인수분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근해 공식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모든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 자, 한별이 여기서 실근 나올까 허근 나올까? 허근 나올까? 판별식 해볼까? B' 제곱 마이너스 AC면 플러스 10이니까 0보다 크단 말이야. 판별식 0보다 크니까 여기서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해보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6 얘도 0보다 커. 그럼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아,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요거의 두 근을 뭔진 모르지만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요거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윤설이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지? 두 근의 곱은? 그렇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0. 자, 여기서 두 근의 곱 감마 곱하기 델타는 지호 얼마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럼 얼마? 마이너스 16.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곱하기 델타. 자,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0, 얘가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얼마? 160.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말고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또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구해주면 돼요. 2차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구한 다음에 그걸 다 곱해주면 결국 네 근의 곱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 4차 방정식이긴 한데 자, 차수가 모두 짝수 차수만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그냥 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 그럼 얘는 x제곱이 t니까 x 4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 2차식이 됐어. 그럼 인수분해 해줘. t 그 다음에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 따라서 t-4, t-1은 0. 그러면 t가 뭐였어? x제곱이니까 x제곱은 4 또는 x제곱은 1.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뭐 간단한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6이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자,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 빼기 뭐의 제곱은 0 이렇게 합차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자, 뭘 이용하냐면 자, 얘 만들 때는 최고차항이랑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세요. 얘는 변형해주고. 자, 그럼 만들어 볼게. x 4제곱 뒤에 플러스 36.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한별이 가운데 얼마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요거 반의 제곱이 36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냥 해봐. 플러스 36은 6의 제곱이야. 그러면 가운데는 플러스 12 또는 마이너스 12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자 플러스 12x를 제곱을 일단 넣어볼게요. 원래는 3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12x제곱 되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9x제곱 붙여줘야 원래랑 같은 식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어떤 수의 제곱, 이게 제곱수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야. 만약에 우리가 가운데가 플러스 12가 아니고 마이너스 12가 될 수도 있는데 x 4제곱 플러스 36에다가 가운데 마이너스 12x제곱을 넣어도 돼요. 일단 얘네들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3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15x제곱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럼 얘는 제곱수도 아니고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 합차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12x제곱이 들어가는 게 맞고, 자,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x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빼기 얘는 3x의 제곱은 0.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제 합차.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6 더하기 3x 또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x는 0.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각각 근을 구해주면 되겠죠. 얘도 인수분해 안 되고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9 마이너스 24 허근 나오네. 여기도 마찬가지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4 여기도 허근 나오네. 그래서 허근이 총 4개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거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근을 이렇게 구해서 대입하려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냥 2개씩 통분해줘.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어떤 거 2개를 묶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을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6 그냥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의 두 근을 뭐 감마랑 델타라고 놓을 수 있어요.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감마 곱하기 델타는 a분의 c니까 6 그러면 대입해주고 대입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을 구하지 말고 얘는 조금 복잡해가지고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지금 배우는 수학상 그 다음에 하 2학기 때 배울 거. 자, 요 과정이 아주 중요해. 일단 연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연산이 안 되면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고의 과정은 아는데 나중에 연산이 안 돼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연산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수능에도 마찬가지, 요번 수능에서도 좀 고1 과정을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고1 과정 연산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가서 그거를 까먹었거나 아니면 이게 뭐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풀고 대충 답이 나오겠지, 아니면 여기까지 풀고 해설지를 봤더니 이걸 연산을 이렇게 쭉 다 했네,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 가서 실제로 시험 볼 때 연산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 좀 귀찮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한번 내가 마무리를 해보고, 인수분해나 아니면 곱셈공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귀찮다고 그냥 이 정도면 뭐 다 푼 거나 마찬가지지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시험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다 해보세요. 자, 여기도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자, 우리가 이거 4차식인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자 얘랑 1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얘랑 또 개수가 똑같아요.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름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인 형태. 자, 이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자, 가운데 있는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줘. 자,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얘는 5x,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얘는 x분의 5 플러스 여기는 x제곱분의 1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자, 대칭의 축이 되는 가운데 있는 이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겼냐면 얘랑 누구랑? 얘랑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얘랑 5로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그럼 우리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곱셈공식의 변형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형해서 x제곱, 자, 이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5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0. 자,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이 나왔으니까 치환해 주세요. 얘를 a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럼 안에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아니고, 자,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 6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5a 나오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인수했더니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다가 써주면 x제곱. 자, 요거 공통 부분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인수분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1은 0.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x제곱. 자, 그 다음에 a가 우리 뭐였냐면 요거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 그럼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6 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 자, 이거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x제곱은 있고 a 대신에 원래 우리 치환했던 걸 다시 돌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니까 x제곱은 x 2개 곱해졌으니까 x 하나는 여기 곱해주고 나머지 x 하나는 여기다 곱해주면 돼. 여기다가 x 하나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여기 x 곱하면 플러스 1. 또 x 하나 남은 건 여기다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그러면 2차 곱하기 2차 나왔으니까 둘 다 인수분해 안 되지? 근해 공식해서 구해주고 근해 공식해서 구해주고 총 4개의 근이 나오겠죠.